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트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랠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대 증시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오후장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2360선을 지켜내주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이 하락 반전을 했죠.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회피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개인들이 순매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순매도 행진을 6거래일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일부터 14일까지 개인들의 순매도량이 무려 2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1시간 동안 집중해 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이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또 간단한 참여 방법 설명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규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미래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또 이런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산타랠리도 이제는 코앞으로 왔다라는 말도 많지만 혹시 까치랠리라고도 아세요? 아, 까치랠리 많이 들어봤죠? 네, 까치랠리도 이제는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나 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2,500까지는 좀 잘 넘어왔는데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걱정이 많이 되셔서 매도를 하시는 지금 개인들의 물량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2,500선, 코스피의 2,500선은 사실 들어 올리기 좀 힘든 그런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저항선 부근이기도 하고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양봉에 거래량이 실린 이런 캔들이 나와줘야지만 수급이 많이 들어와줘야지만 뚫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덤벨을 들어 올릴 때 두세 개는 쉽다가 한 10개쯤 왔을 때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 들어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단을 뚫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나 호재 그리고 또는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결국에는 2,500선을 뚫어준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 금리 인하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 시장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나라도 동조화되는 모습에서 국내 시장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에서 힘을 좀 못 쓰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AI 쪽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 쪽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제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고점 15만 원대를 거의 넘보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져 있는데 약간은 저는 보수적인 관점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지금 땡겨서 쓰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타기보다는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말에 따라 타는 게 아니라 항상 좀 눌려주거나 눌림목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려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상급등 현상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주라든지 우량주에서 10%, 20%, 30%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점 상한가를 4번이나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을 보면 점상이 4번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호가창에 들어가면 매수벽이 그냥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내가 지금 산다고 해도 거의 대기줄을 엄청나게 기다려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맛집에 비유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모르는 음식점인데 줄을 길게 서 있는 걸 보면 괜히 나도 거기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줄 한번 서서 기다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상급등 현상 종목을 따라가다가는요, 굉장히 큰 코가 다칠 수 있다. 내년에는 감사 시즌입니다. 감사 시즌 때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은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역사적으로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재무제표가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을 잘못 올라탔다가는 수익은커녕 엄청난 손실로 끝맺음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이런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10%, 20% 이렇게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내 종목이 되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종목이 내려와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올라타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 종목에 좀 눌림목 구간이나 아니면 지지선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종목을 본전권에서 탈출하거나 혹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오늘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손절을 해야 되거나 혹은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벌써 12월도 중턱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한 해 또 얼마나 또 많은 고민들이 있을까요? 최대한 15분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먹보 네오님께서 보내주신 테라사이언스 종목부터 해볼게요. 2,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꽤 되시네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 중이에요. 먼저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요. 테라사이언스 오늘 종가는 1,438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리튬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인 리튬 신한이 이제 리튬 공급망을 새로 이제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리튬 쪽을 보면 업황이 좋을까 안 좋을까를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리튬 쪽의 공급이 과잉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전기차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이제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엄청나게 리튬 생산량을 늘렸다란 말이죠. 자, 생산량이 많아졌다라는 건 결국에는 단가가 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네.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 1,0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팔아야지 하나 판 가격이랑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상은 리튬 쪽에 들어가면 추세가 확확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 종목이 있다.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이 1,078원이에요. 1,000원대. 이 저점 부근 이탈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0원대에서 반등을 이어주면 좋겠지만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업황 관련돼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겸손님께서 보내주신 삼천당 제약이고요. 6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왔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종가는 66,9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삼천당 제약은? 일단 바이오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은 저는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23년 3월 부근에서 10만 원까지 엄청난 속도로 급상승을 해줬고요. 또 단기간에 급락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상승하는 모습, 굉장히 급등락이 큰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이 차트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부근에서 저점을 좀 높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이 6만 원 부근, 박스권 상단 부근이 7만 5천 원 부근에서 이 차트가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하락을 멈춘 이후에 횡보를 해줬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 놀아주고 있고 매수가가 69,200원이에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좀 늘려나가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2%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추가 매수할 여력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이런 삼천당 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한번 재료가 어떻게 해서든 엮이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섣불리 손절하시기보다는 첫 번째는 6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동일 비중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지선 부근인 5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 2차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단가를 점점 내려가게 되면 급등할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7만 5천 원 부근까지 상승해줄 여력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제가 추가 매수 6만 원대 그리고 5만 원대 잡아드렸죠. 이대로 한번 전략 짜보셔가지고 수익까지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자리는 6만 원 그리고 5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방법은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 종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더 많은 정보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입니다. 13,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50%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고요. 대한전선 오늘 10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한전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블이나 그리고 해저 터널에 있는 뭐 그런 전선 같은 걸 많이 까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그동안 힘을 좀 많이 못 써준 모습입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점에서 지금 저점 위치까지 내려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락은 멈춰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9,000원, 8,3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빠져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선 쪽은 굉장히 이제 미래 전망성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친환경 쪽으로 관련해서도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빠질 때 매수만 잘 해놓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요, 업황의 사이클입니다. 자, 그동안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었죠. 그때는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 뭐 P2E 관련해서 뭐 두바이랑 협업한다 이런 이슈들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도 그동안 힘을 많이 못 써줬기 때문에 이제는 업황의 사이클이 전선 쪽으로 다시 한번 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손절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홀딩하셔서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비중이 크다라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또 매번 강조드리기는 하지만 추가 매수는 항상 신중해야 되고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항상 참고 또 참고 추가 매수 이때 해야 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참아야지만 내 평단가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추가 매수 구간이 좀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이렇게 비중이 크게 되면 이제 상담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이 추가 매수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당장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는 내년 뭐 초부터 2, 3월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2, 3월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홀딩 전략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고요. 81,000원에 매수하셨고 25% 비중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94,500원에 마무리를 해줬어요. 수익이 꽤 되십니다. 두산 로보틱스 어제도 잠깐 로봇주들 얘기해 주시면서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일단 수익권이시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익권일 때 항상 매도하는 습관을 가지셔라. 물론 내가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단력 있게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매수는 쉬운데 매수 버튼 누르는 건 쉬운데 매도 버튼 누르는 게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좀 줄이셔라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매매의 습관을 기르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전고점 부근이 97,000원, 최고가가 97,000원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부근을 돌파해 주느냐, 돌파해 주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트상 패턴이 결국 쌍봉을 그려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그려줄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97,900원 부근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써주면서 오히려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적정 위치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파악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이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한참 핫했다가 다른 좀 하락 추세를 많이 겪었죠. 유일하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추세를 겪은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로봇 업황이 끝난 측면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시간이 조금은 걸릴지언정 내년 중순쯤에는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가 핫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지금 구간에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고점 뚫는지 여부에 따라서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만족하고 수익을 다 챙기시든지 이렇게 두 가지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분인 97,000원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37만 2,900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종가 36만 500원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69만 4천원, 70만 원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굉장히 무섭게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해 줬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22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종목 상담 끝났습니다.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종목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시지만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 종목 상담들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방송 안에서 마무리될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만 2,900원이면 오늘 고가가 37만 2,000원까지 왔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평단가까지는 온 느낌입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가 36만 500원이어서 탈출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분이 좀 수익을 확 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일단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다라는 건 역시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쌓더라도 너무 급하게 쌓아 올리면 쉽게 무너지잖아요. 돌멩이도 하나하나 이렇게 차츰차츰 쌓게 되면 결국에 이 상승 추세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상승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저점 부근, 종가 마감된 부근이 35만 1,000원 부근이에요. 그 위에서 이미 캔들이 종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장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본전가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청자님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본전가까지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점을 보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도를 누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수익을 보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익 보는 거는 좀 힘들까요? 본전에서 탈출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비중이 몇 프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제가 비중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전략을 짜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부근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반 정도 덜어내세요. 그리고 눌림목이 지금 구간에서 한번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음봉으로 크게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음봉이 한번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럼 지지받는 구간이 32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21선 겹치는 부분이라 매물대 두꺼운 부분에서 보통 지지가 많이 나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전가까지 갔을 때 내가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하면 좀 비중을 덜어내신 이후에 32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으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게 되면 수익권까지 충분히 나오실 수 있다. 수익 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이런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통한 상담 내용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그럼 청계 기둥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 좀 받을 수 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서 도대체 그게 뭐길래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국계단 기법 한번 포착 조건부터 왜 우리가 청계 기법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잘 못하고 매번 손실을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조금 높은 가격에 따라 샀다가 제대로 매도 사인을 못 누르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다 맞는 말씀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제 손절을 못해서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잡는 네. 방법이요? 저 같으면 칼을 들고 다닐까요? 아니면 총을 들고 다닐까요? 네, 이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 그 설원에 네. 그 칼에 피를 묻혀 놓는다고 해요. 오. 그럼 늑대들이 이 피 냄새를 맡고 그 칼을 핥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혀에서 피가 나서 다시 칼에 피가 묻겠죠.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핥는 거예요. 그러다 늑대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알아서 혼자서.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운 좋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몇 번이나 봤어요. 근데 그게 안 좋은 습관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힘들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래스카의 늑대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 매매 습관이 혹시 잘못되지 않으셨나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여러분들이 1000개 기법을 받아가신다라면 이 원칙 매매, 손절은 어디에서 해야 되고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 원칙을 명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 매매의 중요한 건요. 주식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행위고 그쵸. 우리는 이 원칙 매매를 통해서 내 주식 계좌를 두둑히 불리는 게 목표겠죠. 오늘 1000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두둑히 불릴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래스카 늑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런 부분까지 좀 안고 가면서 1000개 기법이 도대체 뭐길래 원리 원칙 매매를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법의 핵심은 좀 무엇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원리 원칙, 이 원칙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칙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전문가 분들마다 매매법들마다 이 기준이 다 다르기는 하나 제가 기준을 잡는 건 역시나 세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력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엄청나게 급등을 시킨 이후에 갑자기 하락시키는 경우가 그쵸.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력이 너무 싫고 믿고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력들이 거의 고점에서 판다라고 하면 매수는 어디서 할까요? 저점에서 한다란 말이죠. 자, 그럼 매수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오랫동안 세력들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집했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생각해서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도 같이 매집을 한다면 네. 나 또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탄생된 게 1000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알아서 포착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는지 그 타점을 너무나 누구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1000개 기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개 기법의 포착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보통 횡보하는 구간에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이후에 갑자기 V자로 꺾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꺾이는 구간, 그 상승의 출발점에 우리는 같이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고요.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이제 막 횡보를 하다가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 조건이 만족했을 때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해준다. 이 조건들이 충족해줘야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만 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보셔야 될 건 이 1000개 기둥이에요. 파란 색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세력들이 1차적으로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이 종목을 띄우기 전에 미리미리 선침해를 해놓고 매집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둥 단 하나로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그 포인트를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으면 바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 매수 신호 세 번째 계단 돌파 또는 돌파 시도해줬을 때 제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번째 계단이 뭐냐면 굵은 빨간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자, 차트상 보시면 굵은 빨간 선이 세 번째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둥이 나와준 이후에 이 빨간색 선 세 번째 계단을 돌파를 해주거나 돌파 시도를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검정색 굵은 선도 보이실 거예요. 이 굵은 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원칙 매매, 내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원칙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명확한 라인을 차트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원칙을 다 따랐는데 손실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선을 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는 데까지 홀딩을 하시게 되면
한국 무브넥스 반도체 기업 중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을 5,000원대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분들은 다 놓치셨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천개 기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 그 5,000원대에서 9,420원까지 무려 90%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다. 단 천개 기법 이 조건 하나만으로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개 기법을 받아가시면 원칙 매매 그리고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대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쪽에서 굉장히 또 많이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선을 터치를 해줬다. 천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그럼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되고 검정색 선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대바이오 역시도 4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가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개 기법이 모든 종목을 다 포착해서 모든 종목이 100%다 이 기둥만 뜨면 수익이 난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리려면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만약에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준다 하더라도 그 손실률이 5%에서 10%예요. 하지만 세력주, 작전주기 때문에 한 번 상승을 했을 때는 5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내가 천개 기법으로 포착돼서 손실 본 종목이 3종목, 4종목이어도 한두 종목만 수익을 봐도 얼마든지 그 손실분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원칙 매매를 못해서 손실만 보셨던 분들은요.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천개 기법 다 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원칙 매매 실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는 조금 전에 또 그 알래스카 늑대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호랑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력을 미워하기보다는 세력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수익을 낼까 잘 고민해 보시는 방법이 녹아져 있는 게 이 천개 기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개 기둥을 내 차트에도 한번 적용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네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노란 톡방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그리고 QR코드는 어떻게 스캔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 쉽습니다. 지금 QR코드 제 옆에 보이고 있죠? 카메라,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그냥 핸드폰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보일 겁니다. 조그맣게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들이 오늘 정말 많이 매도를 했고요.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제까지 개인 매도 물량이 2조 원이 넘었는데 이게 좀 수익을 많이 보시면서 좀 빠져나온 거면 괜찮은데 그냥 본전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손절하신 분들이 많으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해질 거다. 그 분기점은 FOMC 발표 이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대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쵸.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FOMC 그 전까지만 해도 현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선물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 오르는 것에 베팅을 굉장히 많이 했다. 결국에 선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2,505포인트를 지켜낼 것이다. 누가? 외국인들이 지켜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시나 외국인들은 이 2,505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알아서 좀 매수세를 현물 시장에서 많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상대적인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좀 가져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력의 대표적인 게 또 외국인이기도 하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매수하느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개 기둥이 뜬 종목 중에 오늘 수익이 많이 난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T센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게 오전장에 비해서
정말 갑자기 시세를 확 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은지 11월 막판부터 정말 쭉쭉쭉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지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IT생 같은 경우에는 STO, 이 요즘 글자만 나오면 그쵸.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 시장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한참 불장의 시절에는 어떤 키워드들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P2E 관련 또 NFT 관련 이런 이야기, 이런 키워드만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거기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그동안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시장의 생각도 굉장히 많았죠. 이대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TO 관련하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IT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나왔다라는 건데 이제 부산 디지털 거래소에는 다른 거래소와는 달리 이제 가상화폐 쪽은 거래를 하지 않고요. 뭐 귀금속이나 뭐 금이나 이런 것들, 뭐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거래를 유통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산 디지털 거래소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네. IT생이 선정됐다라는 건 굉장히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STO 쪽만 나와도 핫한데 지금 여기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힌 이 호재까지 더해지니까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재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런 좋은 호재가 나오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사요. 올라갈 때 산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나만 없어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고양이 나만 없어 나도 고양이 사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누가 다 사는 것 같고 네. 또 좋다 얘기하면 그냥 따라 타고 싶어요. 절대 그러지 맞아요. 마시고 천개 기법으로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개 기법으로 과연 이 IT센을 포착을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자, IT센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횡보를 해줬어요. 정말 오랜 기간 횡보를 해줬다란 말이죠. 세력들은 제가 언제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횡보하는 구간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T센이 다시 말하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이 종목이 뭐야? 뭐 관심도 없었다가 세력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모아놓는 거죠. 그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점에서 천개 기둥이 떠졌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몇 퍼센트가 상승을 했냐면 116%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해 줬어요. 네. 기간이 횡보하는 첫 구간이 아니에요.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진짜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하고 조금 걸리는 시간에 116%, 117% 정도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개 기법이 뭐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잖아요. 이게 뭐 조작된 자료는 물론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IT센 쳐보세요. 그럼 똑같은 지점에서 기둥이 떴고 우린 똑같은 지점에서 매수 포인트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못 믿으시더라도 이 천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뭐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꼭 이 천개 기법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TO 관련된 종목들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100% 넘는 상승률을 가져다 준 종목 IT센이 11월 달에 포착된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을 나도 미리미리 포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개 기둥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뷰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 KINX 살펴볼 텐데 이 종목이 오늘 장중 고점이 11만 2,700원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벌써 60%가 넘긴 종목인데요. 이틀 전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게 3년 만에 역사상 최고가 달성했다라는 게 이틀 전에 나온 기사였는데 또 신고가를
갔어요. 이 종목도 저는 참 신기했던 게 8월 달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었고 당시에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전 기억에 남는 게 AI만 보지 말고 이제 클라우드 쪽도 한번 묶어서 봐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시세를 내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AI 관련주는 좀 초에 좀 급등을 하다가 좀 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는 아직 AI 쪽보다는 좀 덜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 후속 주자가 될 것 같다. 제가 8월 30일 부근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네. 드렸는데 믿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었겠죠. 뭐 그거야 뭐 제가 섭섭하긴 합니다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요. AI 쪽에 메모리 반도체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HBM이라든지 이제는 CXL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또 따라가는 분야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용량,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엄청나게 커다란 저장 장치가 있어야지만 이 AI가 정상적으로 구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기술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챗 GPT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용해봤어요. 저도 최근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 자료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맹수와 싸우는 그 원시인을 그려달라고 하면 네. 진짜 엄청나게 고퀄리티로 오. 몇 초 안 돼서 그려준단 말이죠. 자, 이런 것처럼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서버 용량이 굉장히 커야 돼요. 이런 기술력을 다 받아내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KINX가 제가 8월 30일 이미 지금 클라우드 쪽이 좋다라고 하기 전에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드렸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과천 데이터 센터가 내년 5월 달쯤에 가동할 예정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5월 달까지도 아직 재료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는 8월 3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달 부근에도 이 1000개 기둥이 나와줬고 우리가 매수 타점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계단을 지지해 주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갔고 8월 30일 부근에 다시 한번 1000개 기둥이 나와주면서 그 상승 각도 추세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고 그 전까지 오랫동안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포착이 됩니다. 역시나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해주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줬고 이제 막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8월 30일 부근에 제가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자, 8월 30일 부근에 1000개 기둥이 나와줬죠.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줬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되고 첫 번째 계단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적인 상승을 한번 해준 이후에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줬지만 역시 박스권 상단 부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60% 정도의 수익률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0개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손절 라인부터 매수 그리고 지금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도 받아가시고 수익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INX 리뷰 보시면서 와 놀랍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노란 톡방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복숭아 씨님께서 대박 이렇게 윙크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CS 윈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비둘기가 날아오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들뜨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또 갔어요. 이게 오늘 장중 고점 64,400원 나오면서 수익률이 거의 3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쪽 해상풍력 쪽으로 많이 발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이 아직까지 정배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주가 상승 흐름이 그런 것도 궁금해졌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정배열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완연한 상승 추세라고 하면 이평선 정배열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정배열이라는 건 단기 이평선이 결국 장기 이평선을 계속 뚫고 올라가면서 단기 이평선부터 장기 이평선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완연한 상승 추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역배열에서 정배를 확 막 이렇게 바뀔 수는 없지 그럼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는요, 결국에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었을 때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리뷰 전략도 좀 얘기해 주실게요. 네, 제가 뭐 어제까지만 해도 목표가에 살짝 못 미치지 않았나요? 그쵸. 그죠? 제가 근데 안심하셔라.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 그리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런 에너지 관련주, 풍력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CS-윈드는 날개를 달고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네.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심하셔라. 충분히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제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가졌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상으로 보면서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한번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락을 멈춰줬어요.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세력들의 기둥, 이 1000개 기둥이 2개나 단기간에 나와줬다라는 건 굉장히 강한 매집이 들어왔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가 살짝 걸쳐있는 부근이기는 합니다. 자, 보통 이제 매물대에서 한번 저항은 나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저항이 안 좋은 저항이냐? 그게 아니라 매물대를 소화해 주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전한 조정, 제가 뭐 유기농 조정이란 말도 많이 쓰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도 장기적으로 보실 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냐?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매물대에 걸쳐 있는 이 두꺼운 매물대 구간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슈팅이 다시 한번 나와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대응 전략을 다 풀어드리긴 힘들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CS-윈드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부터 단기적인 전략까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지만 매물대를 뚫게 된다면 단기적인 슈팅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보셔라 라는 점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산마켓이 오늘 건설기계 섹터들 참 강했고 이 종목도 오늘 좀 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목표가보다는 살짝 못 미쳤지만 오늘 장중 고점이 4만 원 후반대까지 나오면서 수익률 10% 좀 넘긴 종목인데요. 해외 법인 청산 기대감으로 오늘 이 종목이 움직였더라고요. 좀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농업 기계들도 만들고 있는 회사지만요. 어쨌든 이 벤처 캐피털 회사가 이제 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을 매입을 해서 실질적인 내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회사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이제 계속 그쵸.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산마켓은 그동안 되게 저조한 실적과 그리고 그동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저효과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항상 못하던 친구가 조금만 잘하면요. 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한테. 마찬가지로 그동안 실적을 못 냈던 종목들은 조금만 호재가 나오거나 재료가 좋거나 혹은 기대감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업황에 대한 사이클도 이제 건설기계 쪽에 한 번쯤 나와줄 때가 네.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이후에는 건설주들이 힘을 굉장히 많이 못 썼거든요. 이제는 그 차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시장에도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수출 쪽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 청산 진행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이런 종목이 너무나도 저는 매력적이에요.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고 있다. 네. 이제는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탄다. 그쵸.
이렇게 매매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한두 번 운 좋아서 수익은 보실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매매 습관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독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평가 구간 내려와서 횡보했을 때 칼날이 떨어져서 뒹굴었을 때 정확히 손잡이가 어딘지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RSI 과매도 구간에서 이 1000개 기둥이 2개나 떠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탄력이 좀 강해질 수 있다. 물론 지금은 목표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CS 윈드랑 비슷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를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리뷰 받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이 동국제약입니다. 많고 많은 제약지 중에 왜 동국제약 들고 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에서 좀 동국제약을 들고 오셨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떻게 매력 포인트를 보셨을까요? 네, 동국제약은요,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그쵸.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돌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오라메디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마데카솔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국민약이죠. 국민약이죠. 새살이 솔솔 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브랜드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런 탄탄한 기업들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려갔던 종목이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고 쭉쭉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은 조금 재무가 좀 부실하다거나 이런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내려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 탄탄한 기업들은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이런 의약품들만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다각화도 신사업 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뭐 DDS 기반 개량, 신약 개발로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기업의 기대감, 가치에 비해서는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개 기법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1000개 기둥이 근래에 나와줬죠. 그동안 이제 박스권 안쪽에서, 큰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그려줬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내려와졌다.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요. 지금 두꺼운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고 그 위에서 안착을 해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매물대를 뚫어주고 그 위에 캔들이 종가 마감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 뚫어준 부분이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 나의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준다. 내 보험 역할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15,550원 부근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가 가능한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 다음 두꺼운 매물대 구간인 17,1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동국제약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2월 둘째 주도 이제 보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코스피의 주간상일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정말 쭉쭉쭉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9월장 참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시원한 슈팅이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